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에요. 평생 김밥 팔고 찌개 끓이면서 살았어요.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동네 식당 하나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 거죠.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고요.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지연이에요. 이제 30 넘었는데 참 착하게 잘 컸어요. 효녀고 성실하고 밝고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딸밖에 없어요. 근데 지연이한테는 아버지가 없어요. 정확히는 있긴 한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거든요. 여러분은 상상이 가세요? 30년 넘게 미혼모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요. 지연이가 처음 아빠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가 생각나요. 어린이집에서 배워왔나 봐요. 집에 와서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멍하니 서 있다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빠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거짓말이었어요. 아빠는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아빠는 너 버리고 갔다고, 너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지연이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빠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보긴 했지만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나 봐요. 영리한 애였거든요. 초등학교 때였나요? 학예회가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왔어요. 근데 지연이는 저 혼자 데리고 왔죠. 지연이가 다른 애들 쳐다보는 걸 봤어요.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도 있는데 나는 왜 없어요? 그날 밤 지연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면서 말했죠.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아이들이 놀렸거든요. 야, 박지연 아빠 없대. 진짜? 그럼 사생아네? 사생아.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연이가 학교에서 울었다고, 다른 애들이 놀렸다고요. 학교에 갔더니 지연이가 보건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요. 저를 보더니 울면서 물었어요. 엄마, 사생아가 뭐예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딸이 그렇게 물어볼 때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면서 말했어요.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넌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지연이는 알았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요. 그날부터 지연이는 아빠 얘기를 완전히 안 했어요. 입 밖에 내지도 않았어요. 친척 모임에 가면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의 아버지도 없는 애잖아. 영숙이가 혼자 키운다니까 대단하긴 한데 그래도 좀 애가 불쌍하지. 아버지 없이 자라면 어떻게 돼? 지연이는 그 말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옆에 꼭 붙어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고등학교 때는 진로 상담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정환경 조사서를 냈는데 거기에 아버지란이 있었어요. 지연이가 그걸 들고 와서 물었어요. 엄마, 아빠 이름이 뭐예요? 처음으로 물어본 거였어요. 직접적으로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냥 공란으로네. 이름도 몰라요? 미안해. 지연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서를 냈는데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대요. 담임 선생님이 지연이를 따로 불러서 물었대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니? 돌아가셨어요. 지연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가르친 거짓말을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대요.
대학 갈 때는 장학금 신청을 했어요. 한부모 가정 지원이었죠. 서류 내면서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거 내면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지연아, 전 괜찮아요. 아빠 없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엄마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연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괜찮지 않았던 거죠. 괜찮은 척 하는 거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가족사항 쓰는 란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공란이었어요. 동료들이 물어봤대요. 가족이 어떻게 돼? 엄마랑 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30년 동안 해온 대답이요. 여러분, 딸이 평생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잘못 때문에 딸이 평생 아빠 없는 애로 살아야 한다는 게 사생아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야 한다는 게요.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식당 문 닫고 2층 집에 올라와서 지연이 자는 걸 보면서 울었어요.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속삭였어요. 근데 지연이는 못 들었겠죠.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이었어요. 지연이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회사 동료를 만났는데 착한 사람이래요. 자기를 진짜 사랑해준대요.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딸이 행복해지는구나 싶었거든요. 아빠 없이 자란 상처를 딛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비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요. 저는 좋은 줄 알고 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인사하고 차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사돈 어르신은 어떻게 되세요? 네. 지연이 아버지 말씀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게 저희가 일찍 헤어져서요. 아, 이혼하셨군요. 네. 비슷해요. 거짓말이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생아 엄마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 쪽 가족분들은 결혼식에 오시나요? 아니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왜요? 연락이 안 돼서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 아버지가 누구세요? 그게 호적에도 안 올라가 있던데요. 확인해 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호적을 확인했다고요? 아버지 없이 키우신 거 맞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가문이 있는 집안이라서요. 이런 일은 좀, 우리 지연이는 잘못 없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못이 아니라 체면 문제입니다. 친척들한테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신부 아버지도 모르는데요. 그건 다시 생각해 보시죠. 결혼은 신중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예비시댁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응, 좋게 봐주시더라. 거짓말이었어요. 또 거짓말을요. 지연이는 믿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저는 딸 웃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되길,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기려. 근데 며칠 뒤였어요. 지연이한테 예비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끝나고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결혼식?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생활하는 이유만으로 결혼도 못하는 건가요? 그날 밤 지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제 가슴도 같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요. 밤새 운 게 분명했어요. 엄마, 전 괜찮아요. 지연아, 정말 괜찮아요. 그냥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았던 거죠. 괜찮은 척 하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지연이한테 예비 신랑 준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요. 지연이는 망설이다가 나갔어요. 2시간쯤 뒤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더 어두워져 있었어요. 뭐래? 제가 물었어요. 지연이가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말했어요. 오빠는 결혼하고 싶대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어떻게 할 수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자기도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된대요. 여러분, 이 말 들으셨어요? 사랑한다면서 부모 말씀이라고 포기한대요. 그럼 결혼 못하는 거야? 네, 못할 것 같아요. 지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오빠가 그러는데 부모님이 제 출생 배경을 문제 삼으신대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집안이랑은 혼사를 치를 수 없다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평생 두려워했던 일이요. 미안해, 지연아.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잘못 맞아. 내 아빠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게 엄마 잘못이야. 엄마,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잘못 아니라니까요. 나쁜 건 저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출생으로 판단하는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며칠 뒤에 예비시댁에서 정식으로 통보가 왔어요. 결혼은 어렵다고 조용히 정리하자고요. 결혼식 준비한 것들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였어요. 우리 딸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지연이는 회사도 그만뒀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준수 씨 얼굴 보기 싫다고요.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비시댁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아, 어머님. 예비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차갑더라고요. 저희 지연이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어머님, 저희도 이해해 주세요. 가문이 있는 집안이라서요. 가문이래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가문 때문에 사람 마음은 중요하지 않대요. 가문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지연이는 착하고 성실한 애예요. 준수 씨도 좋아했잖아요. 그건 알아요. 근데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친척들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 없다고 결혼 못한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집안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혼외자.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혼외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지연 씨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요. 저희가 조사 좀 해봤거든요. 조사를 했대요. 우리 딸을 조사했대요. 사생아 엄마한테서 태어난 딸이랑은 우리 아들 결혼시킬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사생아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지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태어난 것뿐이에요. 알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출신이 중요한 거예요. 출신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나요? 어머님,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저희도 체면이 있는 집안이거든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한테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내 아빠 얘기해 줄게. 엄마, 됐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들어야 해. 넌 알 권리가 있어. 지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얼굴로요. 저는 처음으로 지연이한테 진실을 말했어요. 30년 만에요. 제가 어떻게 지연이 아빠를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다 말했어요. 그 사람은 재벌가 아들이었어. 엄마는 평범한 집 딸이었고요. 그 사람 부모가 반대했어. 엄마 같은 사람이랑은 결혼 못한다고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응. 그 사람은 유학 갔고 엄마는 혼자 남았어. 그때 엄마 뱃속에 내가 있었어. 그럼 제 아빠는 저 있는 줄도 몰라요? 응, 모를 거야. 지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이미 떠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제 권리가 있잖아요. 전 아빠 얼굴이라도 볼 권리가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연이가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전 평생 아빠 없는 애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생활하고 놀리고 이제 결혼까지 못하게 되고. 지연아, 왜 저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태어난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딸이 그렇게 울면서 물어볼 때요.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같이 울면서요. 잘못 없어. 넌 아무 잘못 없어. 다 세상이 잘못된 거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요. 다음 날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전 제 아빠 만나보고 싶어요. 지연아,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엄마를 버렸는지, 왜 저를 버렸는지요. 지연아, 그 사람은 이제 알고 싶어요. 제 아빠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아빠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지연이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말해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 와서 밝혀야 할까요? 근데 지연이 권리가 있었어요. 자기 아빠가 누군지 알 권리가요.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데요. 아니, 사실은 알아요. 이름 정도는요. 박정우.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대성그룹 회장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이요. 제 딸의 아버지는 재벌 회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제 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아가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부터 저는 박정우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컴퓨터는 잘 못 다루지만 지연이가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검색했죠. 박정우, 대성그룹 회장. 그렇게 치면 기사가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본 기사가 이거였어요. 대성그룹 후계 구도 흔들. 박정우 회장 입지 약화. 기사를 읽었어요.
대성그룹 내부에서 후계자 문제로 갈등이 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정우 회장한테는 자식이 없어서 동생인 박도석 부회장이 후계자로 유력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자식이 없대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 사람은 결혼해서 살면서도 자식이 없대요. 근데 여기 제 딸이 있는데요. 그 사람 피를 이어받은 딸이요. 다른 기사도 봤어요. 박도석 부회장, 경영권 강화, 이사회 장악 하나, 대성그룹 내분설, 형제간 갈등 수면 위로. 기사마다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박정우 회장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동생인 도석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거요. 이사회에서 매번 충돌하고 회장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힘든가 봐요. 회장이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며칠 뒤에 또 다른 기사가 났어요. 대성그룹 이사회 후계자 선정 논의 본격화. 기사 내용을 보니까 다음 달에 이사회에서 후계자를 정식으로 논의한대요. 박도석 부회장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손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성그룹 회장 불쌍하더라. 자식도 없이 동생한테 자리 빼앗기게 생겼대. 그러게. 재벌이면 뭐해.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데. 부인도 아프다던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설거지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어요. 그 사람도 힘들구나. 자식 없어서 외롭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여기 딸이 있는데 모르고 사는 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뉴스에서 대성그룹 이사회 소식이 나왔어요. 저는 설거지하다 말고 텔레비전을 쳐다봤죠. 회의실 모습이 나왔어요. 큰 테이블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박정우 회장이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4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텔레비전으로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근데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예전에 저를 보던 그 눈빛이요.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후계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검토 중입니다. 박도석 부회장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박정우 목소리가 지쳐 보였어요. 힘없어 보였고요. 옆에 앉은 사람이 박도석인가 봐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형을 쳐다보는 눈빛도 곱지 않았고요. 기자가 또 물었어요.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있다는 소문은 사실입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정우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자회견이 끝나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카메라가 꺼지기 전에 마이크에 걸린 소리가 들렸어요. 박도석이 형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후계자 문제 빨리 정리하셔야죠. 도서가 지금은 아니야.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형님 자식도 없으시고 형수님도 편찮으신데요. 그 얘기 그만해. 현실을 보세요. 이사회도 저를 원하고 있어요.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형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뉴스가 끝났어요. 저는 한참을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지연이 아버지구나.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자식이 없어서 동생한테 밀리고 있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찾아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지연이가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근데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믿어줄까요? 40년 만에 나타나서 딸이 있다고 하면 돈 노리고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며칠 뒤에 또 기사가 났어요. 대성그룹 비상경영. 박정우 회장 리더십 위기.
기사 내용이 심각했어요. 주요 계열사 실적이 안 좋아서 이사회에서 책임론이 나온대요. 박도석 부회장이 경영 쇄신을 주장하면서 형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박정우 회장이 후계자를 지정하지 못하면 이사회에서 경영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권을 박탈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자기가 세운 회사인데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날 수도 있대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한테 딸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하나요? 그럼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지연이가 또 상처받을까 봐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거부당하면 어떡하죠? 인정받지 못하면요? 다음날 지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제 아빠 찾았어요? 아직 알아보는 중이야. 빨리 찾아주세요. 전 만나보고 싶어요. 지연이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찾아가 보기로요. 박정우한테 말하기로요. 딸이 있다고, 지연이가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찾아가죠? 대성그룹 본사에 가서 만나달라고 하면 될까요? 재벌 회장을 평범한 식당 아줌마가 그냥 만날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인터넷으로 대성그룹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회장실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대성그룹 회장실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비서인가 봐요. 저기,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어떤 용건이십니까? 개인적인 일이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는 개인 통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달로는 안 되고요. 직접 만나야 해요. 성함이랑 소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숙이요. 소속은 없어요. 어떤 용건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40년 전 애인이라고요? 딸이 있다고요? 그냥 옛날에 아는 사이였어요.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로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워낙 바쁘셔서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는 너무 멀리 간 사람이구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40년 만에 찾아가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을 때요. 저는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만나야 해요. 지연이를 위해서요. 근데 어떻게요? 전화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직접 찾아가는 거요. 대성그룹 본사 건물로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가서 로비에서라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기도 전에 일이 생겼어요. 지연이가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 집에만 있었는데 답답했나 봐요. 인터넷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신청했대요. 엄마, 저 다음 주에 행사장 아르바이트 나가요. 무슨 행사인데? 대성그룹 창립 50주년 행사래요. 이틀 동안인데 일당이 괜찮아요. 그 말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대성그룹이요? 박정우가 있는 그 회사요? 지연아,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없어? 왜요? 여기가 제일 조건이 좋은데요. 호텔에서 하는 거라서 깨끗하고요.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엄마, 전 괜찮아요. 이제 밖에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야죠. 계속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지연이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오랜만에 의욕이 생긴 것 같았죠. 저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가 됐어요. 행사 당일 아침에 지연이가 깔끔하게 옷 입고 나왔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단정해 보였어요. 잘 다녀올게요, 엄마. 응, 조심해서 다녀와. 힘들면 쉬엄쉬엄 하고. 네. 지연이가 나갔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때쯤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지금 행사장이에요. 여기 정말 크다. 호텔 대연회장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힘들진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안내하고 음료 서빙하는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지연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저, 저 지금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이상한 사람? 행사장에 회장님이 오셨는데요. 그 사람이 저를 계속 쳐다봐요. 이상하게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회장님이 너를 쳐다봤어? 네. 무대에서 연설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 동안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박정우가 지연이를 본 거예요. 자기 딸을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요. 연설 끝나고 나서 다시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안 보여요. 근데 엄마 왜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쳐다봤을까요? 무섭게요. 무섭게?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뭔가 놀란 것 같았어요. 유령 본 것처럼요. 지연이는 몰랐겠지만 저는 알았어요. 박정우가 왜 그랬는지요. 지연이가 저를 닮았거든요. 얼굴이 특히 웃을 때 눈 모양이요. 박정우는 지연이한테서 제 얼굴을 봤을 거예요. 젊은 시절 제 얼굴을요. 지연아, 괜찮아. 그냥 우연히 눈이 마주친 거겠지. 그런가. 근데 진짜 이상했어요. 계속 저를 찾는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지연이가 집에 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저 오늘 정말 이상한 경험했어요. 회장님 얘기? 네. 행사 끝나고 나올 때 회장님 비서가 저한테 명함을 줬어요. 명함을? 지연이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이었어요. 대성그룹 회장 박정우라고 적혀 있었고요. 뭐래? 전화 달래요. 회장님이 할 말이 있으시대요. 제 손이 떨렸어요. 박정우가 지연이를 알아본 거예요. 분명히요. 전화할 거야?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하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이상하네. 저는 그 명함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정우가 눈치챈 걸까요? 지연이가 자기 딸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연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듣기에도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어요. 어제 행사장에서 일하신 분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되시면 회사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지연이가 전화를 잠시 뮤트하고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어떡해요?
회장이 저 만나자는데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고요. 박정우한테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요. 가봐. 네, 가봐. 무슨 일인지 들어보고. 지연이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네, 내일 2시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층 로비에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왜 갑자기 회장이 저를 만나려고 해요? 모르겠어. 근데 가봐야 알겠지. 혹시 제가 실수한 거 있나요? 행사 때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겠어. 지연이는 불안해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내일 지연이가 박정우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박정우는 지연이한테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알아본 걸까요? 지연이가 자기 딸이라는 걸요? 아니면 그냥 영숙이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1시쯤 지연이가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요. 엄마, 저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무슨 일인지 알게 되면 바로 전화할게요. 지연이가 나갔어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쳐다봤어요. 2시가 되고 2시 반이 되고 3시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3시 반쯤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저, 저 지금 회장실에 있어요. 회장실? 네. 회장님이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 지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요. 엄마, 이거 뭐예요? 왜 회장님이 엄마 얘기를 해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렸어요. 박정우가 알아본 거예요. 분명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딸이 그렇게 울면서 전화할 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진실을 말해. 엄마 이름이랑 하는 일 다 말해. 왜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해. 그 사람이 알 권리가 있어.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아빠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요. 그리고 지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라고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연이가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계속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떡하죠? 지연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회장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전화로 저 사람이 내 아빠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식당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대성그룹 본사로 향했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걸려서 도착했어요. 유리로 된 높은 빌딩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죠. 숨이 막혔어요. 이 안에 박정우가 있고 지연이가 있고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로비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고 넓었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요. 안내 데스크로 가서 말했어요. 저 회장실에 연락 좀 해주세요. 박지연 씨가 거기 있을 텐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영숙이요. 안내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뭐라고 말하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회장실에서 올라오시래요. 엘리베이터로 꼭대기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층수 버튼이 50층까지 있었어요. 꼭대기층을 누르니까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갔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요. 문이 열렸을 때 비서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숙 씨이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죠. 따라가면서 복도를 지나갔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재벌 회사구나 싶었죠. 회장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비서가 노크하고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방이었어요. 큰 책상이 있었고 한쪽에는 소파가 놓여 있었고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지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으로 티슈를 꽉 쥐고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그리고 책상 앞에 박정우가 서 있었어요. 4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재개발 설명회 때 본 적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키도 예전보다 작아 보였고요. 근데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저를 보던 그 눈빛이요. 영숙 씨, 박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정말 당신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연이한테 갔어요. 딸을 꼭 안았죠. 지연아, 괜찮아?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제 아빠예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박정우가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영숙 씨, 이 아이가 정말, 네, 당신 딸이에요. 30년 전에 제가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숨겨온 말을 이렇게 꺼내니까 목이 메었거든요. 박정우가 주저앉듯이 소파에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내가 몰랐어. 영숙 씨, 나는 정말 몰랐어. 알아요. 당신이 몰랐다는 거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여러분, 저 그때 정말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요. 박정우가 고개를 들어서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지연 씨, 아니, 지연아.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지연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전 당신 모르는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어요. 이제 와서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전 평생 사생아라고 놀림받으면서 살았어요. 아버지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이제 결혼까지 못하게 됐고요. 지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박정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결혼을 못한다고? 네. 제가 혼외자라서요.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아라서요. 예비 시댁에서 거부했어요. 박정우가 주먹을 쥐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누구야? 어느 집이야? 알아서 뭐 하실 건데요? 회장님 권력으로 협박이라도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때였어요. 지연이가 티슈를 집으려다가 탁자 모서리에 손을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모서리였나 봐요. 손등이 긁혀서 피가 났어요. 아야, 지연아. 제가 황급히 지연이 손을 잡았어요. 손등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죠. 박정우도 다가왔어요. 괜찮아? 어디 보자. 박정우가 지연이 손을 잡으려는 순간 멈췄어요.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박정우가 지연이 손등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정확히는 손등에 있는 작은 점을요. 검은색 점이었어요. 작았어요. 쌀알만한 크기였죠. 지연이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에요. 왼손 손등, 엄지손가락 밑에요. 박정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점, 이 점, 왜요? 점이 어때서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박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자기 손등을 보여줬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점이 있는 거예요. 영숙 씨, 당신도. 박정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제 손등을 봤어요. 제 손등에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거든요. 세 사람 모두 왼손 손등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박정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이 앞에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내 딸이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크게 해서 미안해. 아빠 노릇 못 해줘서 미안해. 지연이도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엄마도 이 점 있는 거 알았어요? 지연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응, 알았어. 내가 태어났을 때 봤어. 내 손등에 점이 있는 거요. 엄마랑 똑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알았어. 아, 이 애는 정말 우리 핏줄이구나.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내 아빠는 이미 떠난 사람이고 재벌가 사람이었어. 가서 딸 있다고 하면 돈 노린다고 할까봐 무서웠어. 박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영숙 씨, 나는 정말 몰랐어. 당신이 임신한 줄 몰랐어. 알았으면 절대 떠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해요? 이미 30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중요해. 나한텐 중요해. 박정우가 일어서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영숙 씨, 나 진짜 몰랐어. 아버지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몰랐어. 그냥 유학 가라고 해서 간 거였어. 공항 가는 차 안에서 당신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핸드폰 빼앗았어. 그래서요? 미국 도착해서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근데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 편지도 보냈는데 다 돌아왔어. 주소가 없다고. 박정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졸업하고 한국 돌아와서 찾았어? 몇 년을 찾았어. 근데 못 찾았어. 당신이 이사 간 줄 알았어. 찾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때도 당신은 재벌가 아들이었고 저는 가난한 식당 딸이었어요. 달라졌을 거야.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었어. 우리 아이 낳아서 같이 키우고 싶었어. 박정우가 소리쳤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못했잖아요. 이미 늦었어요. 영숙 씨,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았어요. 당신 없이도요. 저는 지연이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엄마. 잠깐. 박정우가 우리를 막아섰어요. 가지 마. 제발.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게 해줘. 지연이 아빠가 되게 해줘. 싫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전 당신 필요 없어요. 30년 동안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필요해요? 지연아. 가요, 엄마. 여기 더 있기 싫어요. 우리는 박정우를 지나쳐서 문으로 향했어요. 박정우가 뒤에서 불렀어요. 영숙 씨, 지연아, 제발. 하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가 주저앉았어요. 엄마, 저 어떡해요? 괜찮아, 지연아. 우리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30년 만에 아빠를 찾았는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지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안에서 울고 있는 소리만 들렸죠. 제 가슴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고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계속 딸 걱정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도 안 하고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식당 문을 여는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앞에 멈춰 섰어요. 비서 같은 사람이 내려서 저한테 왔죠. 김영숙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회장님께서 드릴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두툼했어요. 이게 뭔데요? 회장님께서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비서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 타서 떠났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 서류가 몇 장 들어 있었는데 맨 위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손이 떨렸어요. 검사 결과서요?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의학 용어들이 많아서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결론 부분은 분명했어요. 피검사자 박정우와 피검사자 박지연의 친자 관계 확률 99.9%, 99.9%,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설명이 더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실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박정우가 검사를 한 거예요. 확인하려고요. 지연이가 정말 자기 딸인지요. 근데 언제요? 어떻게요? 생각해보니 지연이가 회장실에 갔을 때였나 봐요. 지연이가 손을 다쳤었잖아요. 그때 피를 채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연이가 쓴 컵이나 티슈를 가져갔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장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박정우 필체였어요. 영숙 씨에게 나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내 딸인지요. 그 점 하나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입니다. 지연이는 내 딸이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합니다. 영숙 씨,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내 딸을 몰랐습니다. 내 핏줄이 어디선가 혼자 자라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연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노릇을요. 연락 주십시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요. 박정우.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 사람도 확인하고 싶었겠죠. 갑자기 나타난 딸이 정말 자기 딸인지요. 재벌 회장이잖아요. 거짓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에 박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영숙 씨, 나야. 서류 받았어? 네, 받았어요. 읽어봤어? 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박정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 씨, 99.9%야. 지연이는 내 딸이 맞아. 알아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박정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이야. 30년 동안 내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 애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만 해도 미치겠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알아, 알아.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근데 영숙 씨, 이제라도 하게 해줘. 아버지 노릇을요. 지연이가 싫다는데요. 설득해줘. 제발, 나 한 번만 기회를 줘. 왜요? 왜 갑자기 아버지 되고 싶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 그때 정말 궁금했어요. 왜 박정우가 이렇게까지 하는지요. 박정우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나한텐 자식이 없어. 네, 결혼은 했어. 10년 전에요.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이랑요. 근데 애가 안 생겼어. 부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제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계자가 없어. 회사에서 나를 몰아내려고 해. 동생이 특히 그래. 자식 없으면 내가 물러나야 한다고. 동생한테 회사를 넘겨야 한다고. 그래서 지연이가 필요한 거예요? 후계자로요? 아니야. 박정우가 소리쳤어요. 그런 게 아니야. 지연이는 내 딸이야. 내 핏줄이야. 회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 딸을 찾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영숙 씨, 나 진심이야. 지연이를 후계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야. 그냥 아빠가 되고 싶어. 아빠 노릇하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못 해준 거 하고 싶어. 생일 선물도 사주고 밥도 같이 먹고 아빠라고 불리고 싶어. 그게 전부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영숙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지연이랑 같이 만나줘.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생각해 볼게요. 정말 생각해 줄 거야? 네. 근데 지연이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지연이가 싫다고 하면 안 돼요. 알아, 알아. 고마워, 영숙 씨. 정말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99.9% 지연이는 박정우 딸이 맞아요. 과학적으로 확실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2층으로 올라가서 지연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지연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지연이가 퉁퉁 부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엄마. 지연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검사 결과서를 지연이한테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DNA 검사 결과야. 너랑 박정우 회장님이랑. 지연이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99.9%. 친자 확률 99.9%. 응. 너는 박정우 회장님 딸이 맞아. 과학적으로 확실해. 지연이가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럼 정말로. 저는 재벌 회장 딸이에요? 응. 사생아가 맞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지연아, 사생아라는 말 쓰지 마. 넌 그냥 우리 딸이야. 근데 사실이잖아요. 전 아빠 엄마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사생아 아니에요? 지연아, 엄마, 저 어떡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딸을 안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99.9%라는 숫자가 뭘까요? 확실하다는 거죠. 과학이 증명한 진실이요. 근데 그 진실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CHAPTER 7. 먼저 움직인 아기.
DNA 검사 결과를 받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박정우한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요. 지연이랑 셋이서요. 지연이는 싫다고 했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한 번쯤은 제대로 얘기해야 한다고요. 만난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박정우가 예약해 놓은 곳이었죠. 개인 룸이라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박정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정장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우리를 보자마자 일어섰어요. 영숙 씨, 지연아,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딱딱하게 인사했어요. 박정우 얼굴이 씁쓸해 보였어요. 앉아서 음식을 시켰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박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나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30년 동안 아빠 노릇 못 해준 게 얼마나 미안한데.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연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박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게 해줘. 왜요? 갑자기 왜 아버지 되고 싶어진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아버지 노릇하고 싶은 거지. 후계자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연이가 쏘아붙였어요. 박정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런 얘기 들었구나.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박정우 회장은 자식이 없어서 동생한테 밀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박정우가 손을 저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지연아, 나는 진심으로 내 아버지가 되고 싶어. 회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믿을 수 없어요. 지연아, 음식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거든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한 번만 기회를 줘봐. 저 사람도 진심인 것 같아. 엄마는 왜 저 사람 편이에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아빠니까. 30년 동안 없던 아빠인데요.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결국 그날 만남은 제대로 된 대화 없이 끝났어요. 지연이는 밥도 거의 안 먹고 먼저 나갔고 저는 박정우랑 둘이 남았어요. 영숙 씨,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이 필요해요. 지연이한테요. 갑자기 아빠가 생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시간이 없어. 무슨 소리예요? 박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달에 이사회가 있어. 후계자를 정식으로 결정하는 자리야. 동생이 계속 압박하고 있어. 그래서요? 지연이를 이사회에서 발표하고 싶어? 내 딸이라고요. 제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내 딸이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어? 그러면 후계 문제도 해결되고. 안 돼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지연이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조용히 살고 싶어 해요. 영숙 씨, 이해해줘.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연이를 지키려면 공개해야 해. 무슨 소리예요? 공개하면 지연이가 더 힘들어져요. 아니야. 내가 지킬 거야. 대성그룹 회장 딸이라고 하면 아무도 함부로 못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요? 사생아 회장 딸이 후계자 되려고 한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지연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비 신랑 준수 씨 어머니한테서요. 지연이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통화가 끝나고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고요. 사진을 열어봤어요. DNA 검사 결과서였어요.
지연이랑 박정우 회장의 검사 결과서요. 그리고 기사 캡처도 있었어요. 대성그룹 박정우 회장, 후계자 없어, 곤욕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요. 그 밑에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지연 씨가 박 회장님의 혼외자라는 게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우리 집안과 결혼하려고 했던 겁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런 자료를 보낸 거죠? 엄마,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누가 알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정우한테 물어본 게 어제인데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박정우한테 전화했어요. 누가 알았어요? DNA 검사 결과를요? 뭐, 무슨 소리야? 지연이 예비시댁에 자료가 갔어요. DNA 검사 결과서랑 기사 캡처가요. 뭐라고? 박정우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검사 결과는 나밖에 모르는데.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박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석이. 뭐라고요? 내 동생이야. 박도석. 그 자식이 알아낸 거야. 박정우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서류를 뒤진 것 같아. 회장실에 몰래 들어와서 제기랄. 박정우가 욕을 했어요. 왜요? 왜 동생이 그런 짓을 해요? 후계자 때문이야. 내가 딸이 있다는 걸 알면 후계 구도가 바뀌잖아. 그걸 막으려고 미리 소문을 퍼뜨린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제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부터 지연이한테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댁에서요. 지연 씨, 이게 사실이에요? 박 회장님 딸이라는 게요? 결혼은 어렵겠어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으니까요. 혼외 자랑은 우리 집안이랑 맞지 않아요. 전화가 올 때마다 지연이는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고요. 사흘 뒤에 정식 통보가 왔어요. 결혼식을 취소한다고요. 지연아, 엄마, 제 인생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박정우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저는 딸을 안았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박도석, 박정우 동생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권력을 위해서 조카 인생도 망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일주일 뒤였어요. 지연이 결혼식 날이었어요. 취소됐지만 예식장 계약은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예비시댁에서 위약금 주겠다고 했지만 지연이가 거절했어요. 그냥 그날 예식장에 가볼래요. 마지막으로요. 지연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날 아침 지연이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아무도 없는 예식장에서 혼자 사진이라도 찍겠다고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준수 씨 가족들이요. 왜 여기 계세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준수 씨 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위약금 처리하러 왔어요. 담당자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 그때 예식장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하객들이었어요. 준수 씨 친척들이요. 신부가 왔네. 결혼식 취소된 거 아니었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수 씨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결혼식 취소됐습니다. 신부가 중요한 사실을 숨겼거든요. 무슨 사실이요? 누군가 물었어요. 박정우 회장의 사생아래요. 혼외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결혼식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연이를 사생아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 사생아?
박 회장 딸이라고? 그래서 결혼 취소된 거구나. 지연이가 드레스 입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딸한테 달려갔어요. 지연이를 감싸 안았죠. 가자, 지연아. 여기서 나가자. 엄마.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우리는 예식장을 나왔어요. 지연이는 웨딩드레스 입은 채로 울면서 걸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모욕당했을 때요? 저는 그날 알았어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예식장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지연이는 웨딩드레스 입은 채로 비를 맞으면서 걸었어요. 하얀 드레스가 빗물에 젖어서 무거워졌지만 지연이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죠. 지연아, 잠깐만. 택시 잡자. 싫어요. 그냥 걸을래요. 드레스 다 젖잖아. 상관없어요. 지연이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딸이랑 같이 비를 맞으면서 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가 비 맞으면서 거리를 걷는 모습이 이상했겠죠. 누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게 보였어요. 저는 지연이를 가렸어요. 더 이상 찍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둘 다 흠뻑 젖어 있었어요. 지연이는 드레스 입은 채로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지연아, 옷 갈아입어야지. 엄마. 응? 전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생아라고 불렸는데요. 예비 시댁한테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는데요. 괜찮지 않아. 엄마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괜찮아요. 익숙해요. 뭐가 익숙해? 이런 거요.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사생아라고 불리는 거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지연이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눈물도 안 났나 봐요. 이미 다 말라버렸나 봐요. 엄마, 전 이제 뭐 하면서 살아요? 회사도 그만뒀고 결혼도 못하고 사생아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거고요. 지연아,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빠 없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서 제 인생을 망쳐놓은 거예요? 지연아, 박 회장님 잘못이 아니야. 동생이 나쁜 거지.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연이가 드레스를 벗기 시작했어요. 젖은 드레스를 힘겹게 벗더니 바닥에 던졌어요. 하얗고 예쁜 드레스가 축축하게 젖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이거 입을 일도 없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네요. 지연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고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젖은 드레스를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 드레스를 골랐는지 기억났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정우한테서였어요. 여보세요. 영숙 씨, 뉴스 봤어? 지금 당장 뉴스 켜봐. 무슨 뉴스요? 지연이 얘기가 나왔어. 제 손이 떨렸어요.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 채널로 돌렸어요. 화면에 예식장 앞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웨딩드레스 입고 비를 맞으면서 걷는 모습이 나왔어요. 누군가 찍은 영상이었나 봐요. 앵커가 말했어요. 대성그룹 박정우 회장의 숨겨진 딸로 알려진 박지연 씨가 오늘 결혼식을 취소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비시댁 측이 혼외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결혼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전국 사람들이 다 보는 뉴스예요. 화면이 바뀌면서 인터뷰가 나왔어요. 준수 씨 어머, 저희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려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카메라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어요. 패널들이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재벌과 사생아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죠. 하지만 본인 잘못은 아니잖아요. 태어난 것뿐인데요. 그래도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니까.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정우가 전화로 말했어요. 영숙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제 전국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우리 딸이 사생아라는 걸요. 내가 뭐라도 하겠어. 기자회견 열어서 해명할게. 해명해서 뭐 하게요? 이미 다 알려졌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영숙 씨,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었더니 유리창에 낙서가 돼 있었어요. 사생아 엄마 여기 산다. 빨간 페인트로 크게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지우려고 했는데 지나가던 동네 아줌마가 말했어요. 영숙 씨 뉴스 봤어요. 딸이 재벌 회장 딸이라면서요? 네. 그런 중요한 거 왜 숨기고 살았어요? 우리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딸 괜찮아요? 결혼 못하게 됐다면서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박 회장님이랑 바람 피워서 애 낳은 거래. 돈 노리고 그랬겠지 뭐.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좀. 저는 식당 문을 닫았어요. 오늘은 장사 못하겠더라고요. 2층 집으로 올라갔을 때 지연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지연아, 핸드폰 보지 마. 인터넷에 안 좋은 댓글 많을 거야. 이미 봤어요. 지연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뉴스 기사 댓글창이었어요. 재벌 회장 꼬셔서 애 낳았네. 돈 노리고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야? 사생아는 사생아지. 재벌 딸이라고 달라지는 거 없음. 결혼 못하는 거 당연함. 누가 저런 애랑 결혼해.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그런 거 보지 마.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다들 맞는 말하는 것 같은데요. 뭐, 전 정말 사생아잖아요. 재벌 회장이 평범한 여자랑 바람 피워서 낳은 애요. 인정받지 못할 핏줄이고요.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지연이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엄마, 전 이제 밖에도 못 나가겠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예요. 저기 사생아 간다고요. 지연아, 그냥 집에만 있을래요. 평생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딸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요.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박정우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여러 번 왔는데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어요. 영숙 씨, 미안합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지연이 상태가 어때요? 내가 책임질게요. 저는 문자를 읽지 않았어요. 읽으면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집 앞에 택배가 왔어요. 대성그룹에서 보낸 거였어요. 뜯어보니 두툼한 서류 봉투였어요.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고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영숙 씨에게 나는 TV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지연이가 웨딩드레스 입고 비를 맞으면서 걷는 모습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지켜주지도 보호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지연이가 내 딸이라는 것을, 내가 평생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요. 동생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딸을 지키겠습니다. 영숙 씨도 지연이도 준비하세요. 곧 세상이 바뀔 겁니다. 박정우. 편지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사회에서 밝힌다고요? 모든 걸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정우가 정말 지연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거요. 이제 맞서야 한다는 거요. 박정우 편지를 받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이사회에 가야 할까요? 지연이를 데리고 가서 사람들 앞에 세워야 할까요? 지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지연아, 박 회장님이 이사회에서 너를 소개하고 싶대. 어떻게 생각해? 싫어요. 왜? 또 망신당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식장에서 한 번으로 충분해요.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이번엔 다를 수도 있어. 박 회장님이 널 지켜줄 거래. 믿을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지켜준다고 해놓고 결국 전 혼자 당했어요. 이번엔 진짜일 수도 있어. 엄마는 왜 자꾸 저 사람 편이에요? 지연이가 화를 냈어요. 편이 아니야. 그냥 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래. 당당하게요? 사생아가 어떻게 당당해요? 넌 사생아가 아니야. 박정우 회장의 딸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 말 들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인정받자. 내가 누구 딸인지 당당하게 받아들이자. 지연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거기 가면 정말 달라질까요? 모르겠어. 근데 안 가면 평생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해. 그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근데 엄마도 같이 가요. 당연하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이사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였어요. 박정우가 보낸 문자에 적혀 있었어요. 대성그룹 본사 이사회의실에서 열린다고요. 그날 아침 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검은색 정장이었는데 결혼식 갈 때 입으려고 샀던 거였어요. 지연이도 깔끔한 정장을 입었죠. 엄마, 떨려요. 나도 떨려. 근데 괜찮아. 우리 같이 있잖아. 대성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1시간쯤 걸려서 도착했죠. 높은 유리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로비로 들어가니까 박정우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30층이었어요. 문이 열리니까 넓은 복도가 나왔고 끝에 큰 문이 보였어요. 이사회의실이라고 써 있었죠. 비서가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신호를 보내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네.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들 목소리였는데 심각하게 뭔가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전 정말 괜찮을까요? 응, 괜찮을 거야. 그때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형님한텐 후계자가 없어요. 박도성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딱 한 번 들어봤지만 알 수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거든요. 도서가 지금 무슨 소리야? 박정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긴요. 형님은 자식이 없잖아요. 형수님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고요. 그럼 제가 후계자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된 게 없어.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사들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결정하시죠.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도석이 다시 말했어요. 그나저나 형님, 요즘 이상한 소문이 있던데요? 무슨 소문? 형님이 숨겨둔 딸이 있다는 소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도석이 먼저 꺼낸 거예요. 지연이 얘기를요. 도석아, 그게 무슨 혼외자래요. 30년 전에 어떤 여자랑 바람 피워서 낳은 애가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이사회의실이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회장님이 혼외자가 있다고요? 박정우가 침묵하고 있었어요. 도석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설마 그 애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혼외자를요? 그건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닥쳐. 박정우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뭐라고요? 닥치라고 했어. 내 딸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인정하시는 거네요? 정말 혼외자가 있는 거군요. 이사회의실이 더 시끄러워졌어요.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회장님, 설명해 주셔야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정우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들어와요. 우리를 보고 말했어요. 저는 지연이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우리를 쳐다봤어요. 수십 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박도석도 거기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우리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박정우가 우리를 이사회 테이블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모든 이사들 앞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박정우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박정우가 지연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 아이는 박지연입니다. 그리고 박정우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제 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30년 전 저는 김영숙 씨를 사랑했습니다. 박정우가 저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막았습니다.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재벌가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강제로 저를 유학 보냈습니다. 이사들이 박정우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영숙 씨가 임신한 줄이요. 알았으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 씨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혼자 키웠습니다. 30년 동안요. 저는 그 사실을 몇 주 전에야 알았습니다. 회장님, 한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박정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확률 99.9%입니다. 지연이는 제 딸이 맞습니다. 서류가 이사들 사이로 돌아갔어요. 다들 진지하게 읽고 있었죠. 박도석이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서요? 혼외자가 맞다는 거잖아요. 그런 애를 회사 후계자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그래. 박정우가 도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연이는 대성그룹의 후계자야.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안 됩니다. 도석이 소리쳤어요. 혼외자를 후계자로요?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입 닥쳐. 형님, 넌 지연이 신상 정보를 기자들한테 흘렸지? 예비 시댁한테도 보냈고? 도석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증거다 있어. 내가 내 서류를 훔쳐봤다는 것도 일부러 소문 퍼뜨렸다는 것도요. 박정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내가 지난 3년간 회사 돈 빼돌린 증거들이야. 이사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횡령이요? 부회장님이요? 도석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님,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국세청에 이미 신고했어. 곧 조사 들어올 거야. 형님, 넌 내 동생이기 전에 범죄자야. 내 딸을 괴롭힌 나쁜 놈이고. 박정우가 경비에게 손짓했어요. 경비들이 들어와서 도석을 데리고 나갔어요. 도석이 발버둥 치면서 소리쳤어요.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형님 동생이에요. 하지만 박정우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도석이 끌려나가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정우가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지연은 제 딸입니다. 대성그룹의 후계자입니다.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로 박지연을 후계자 후보로 등록합니다. 그때였어요. 지연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지연이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후계자 같은 거 원한 적 없어요. 지연아,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빠 없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전 사생아라고 불렸어요. 결혼도 못하게 됐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어요. 이 모든 게 아빠 때문이에요. 지연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전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누구 딸인지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후계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연이가 박정우를 쳐다봤어요.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박정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응, 그럼 제발이요. 저를 그냥 딸로만 인정해 주세요. 후계자 말고요. 박정우가 지연이를 꼭 안았어요. 30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딸이었을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사들도 숙연한 표정이었고요. 여러분, 사생아라고 불리던 우리 딸이 그날 이름을 되찾았어요. 박정우의 딸 박지연으로요. 이사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뉴스에서 계속 우리 얘기가 나왔고, 기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고, 인터넷에는 온갖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박 회장님이 딸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네. 30년 만에 찾은 딸이라니 감동적이다. 지연 씨 말이 맞아. 후계자보다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지. 물론 악플도 있었어요. 여전히 사생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정우 씨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니까요. 박도석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해임됐고요. 뉴스에 나온 모습을 봤는데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권력을 위해서 조카까지 괴롭혔던 사람의 말로였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정우 씨가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정장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영숙 씨, 왜 왔어요? 지연이 만나러 왔어. 있어? 2층에 있어요. 올라갈래요? 응. 우리는 2층 집으로 올라갔어요. 지연이는 방에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자 나왔어요. 아빠.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이사회 이후로 처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지연아, 정우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늘 같이 나갈래? 아빠가 밥 사줄게. 진짜요? 응, 우리 셋이서 저까지 포함하는 거였어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전 괜찮아요. 아빠, 딸이랑 시간 보내세요. 아니야. 영숙 씨도 같이 가야지.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셋은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조용한 한식당이었는데 개인 룸이 있어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됐어요. 음식을 시키고 앉았는데 어색했어요. 뭘 얘기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요즘 어때? 괜찮아? 네. 그럭저럭요. 아직도 힘들지? 조금요. 근데 예전보단 나아요. 다행이다. 정우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미안해. 30년 동안 너 혼자 두게 해서 이제 그만 사과해요. 계속 사과하면 저도 힘들어요. 그래. 알았어. 정우 씨가 머뭇거리다가 물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뭐 해주면 좋을까? 뭐든지 해줄게. 지연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그냥 같이 밥 먹어요. 이렇게요. 아빠? 네. 아빠랑 엄마랑 저랑 셋이서 밥 먹는 거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정우 씨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자주 만나서 같이 밥 먹자. 음식이 나왔어요.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범해서 좋았죠. 지연아, 이거 먹어봐. 맛있어. 정우 씨가 지연이 그릇에 반찬을 놓아줬어요. 지연이가 먹어보더니 웃었어요. 맛있네요. 그치? 아빠도 이거 좋아해. 저도요. 역시 내 딸이야. 입맛도 닮았네. 정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30년 만에 딸이랑 밥 먹으면서 웃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밥 먹고 웃는 게 가족이구나. 식사가 끝나고 정우 씨가 말했어요. 영숙 씨, 지연아, 너희한테 줄 게 있어. 가방에서 서류 2개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영숙 씨 거는 식당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야. 이제 이 건물은 영숙 씨 거야. 네. 갑자기 왜요? 30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야. 적은 거지만 받아줘. 이건 너무 큰데. 아니야. 이것도 모자라. 제발 받아줘.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지연아. 정우 씨가 지연이한테 서류를 건넸어요. 이건 회사 주식이야. 내 명의로 등록했어. 주식이요? 응. 대성그룹 지분 5%야. 내가 정식으로 내 딸이라는 증거야. 아빠, 전 이런 거 후계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내 딸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거야. 지연이가 서류를 받았어요. 눈물이 났나 봐요. 닦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아니야. 당연한 걸 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며칠 뒤에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취직하려고요. 정말? 네. 계속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당당하게 살자. 지연이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아버지란에 박정우라고 썼어요. 당당하게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물었대요. 아버지가 박정우 회장님이시네요? 네. 그럼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어요? 대성그룹에 가시지.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일주일 뒤에 합격 통보가 왔어요. 지연이가 첫 출근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정우 씨가 집으로 왔어요. 지연아, 첫 출근이지? 아빠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게요. 첫날인데 아빠가 데려다 주고 싶어. 그럼 회사 앞까지만이요. 안에까지는 안 돼요. 알았어. 정우 씨가 운전해서 지연이를 회사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정우 씨가 말했어요. 지연아,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전화해. 알았지? 네. 그리고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려고 하는 거. 고마워요, 아빠. 지연이가 차에서 내려서 회사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씩씩해 보였어요. 정우 씨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었대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우 씨가 저한테 물었어요. 영숙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무슨 소리예요? 사랑 말이야. 우리 30년 전에 못다한 사랑 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우린 너무 많이 변했어요. 변한 게 뭐가 중요해? 난 아직도 영숙 씨 사랑해. 전 모르겠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나는 기다릴게. 정우 씨는 정말 기다렸어요. 매일 식당에 와서 밥 먹고 이런저런 도와주고 그냥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특별한 거 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정우 씨가 있는 게요. 아침에 오는 게 기다려지고 같이 밥 먹는 게 좋아지고 얘기하는 게 편해졌어요. 반년쯤 지났을 때 정우 씨가 다시 물었어요. 영숙 씨, 이제 대답해 줄 수 있어? 무슨 대답이요? 나랑 결혼해 줄 수 있냐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뭔데? 조용히 해요. 거창한 결혼식 같은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셋이서 조용히 해요. 알았어. 뭐든지 영숙 씨가 원하는 대로 할게. 우리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조용히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만 하고 저녁에 지연이랑 셋이서 밥 먹었어요. 축하해요, 엄마, 아빠. 지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응, 이제 진짜 가족이야. 여러분, 우리는 30년 만에 가족이 됐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회사 동료예요. 착한 사람이고요. 저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 언제 만나볼까? 다음 주에 그 남자를 만났어요. 성실해 보이는 좋은 청년이었어요. 지연 씨 아버지가 박정우 회장님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요? 상관없어요. 전 지연 씨가 좋아요.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정우 씨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마음에 드는 친구네요. 몇 달 뒤에 지연이가 정식으로 소개를 해줬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만남이었죠. 엄마, 이번엔 괜찮을까요? 응, 이번엔 괜찮을 거야. 지연이는 1년 뒤에 결혼했어요. 이번엔 정말로요. 결혼식장에서 지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정우 씨가 지연이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아빠 떨려요. 나도 떨려. 근데 행복해. 저도요.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갔어요. 정우 씨가 지연이 손을 신랑 손에 맡겼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네, 회장님.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정우 씨가 제 옆으로 왔어요. 같이 앉아서 딸 결혼식을 봤죠. 영숙 씨, 응? 고마워. 왜? 우리 딸 이렇게 키워줘서 혼자서 30년 동안 이제 그만 고맙다고 해요.
우리 가족인데.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꼭 잡았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지연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연이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사생아라고 불렸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았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김영숙의 딸이고 박정우의 딸입니다. 늦게 만났지만 사랑받는 딸입니다. 지연이가 우리를 쳐다봤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는 울었어요. 정우 씨도 울었고요. 하객들도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우리 딸이 드디어 이름을 얻었어요. 사생아가 아니라 박지연으로요.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당당하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정우 씨랑 같이 살면서 식당도 같이 하고 지연이도 자주 놀러 오고요.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생아라는 말에 평생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늦은 사랑도 사랑이고 늦은 가족도 가족이니까요. 끝내 이름을 되찾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